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예.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좀 정치라는 입장에서 그 예를 한번 비슷하게 좀 들어보면 사정이 되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 분권 이런 게 중요한 이제 가치가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로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그 편법을 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대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대 7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공모사업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그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으면 무슨 뭐 뒤떨어지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뭐 이런 수단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고 보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의 지리적 거리가 누가 가까우냐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까 초반에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에 지방대학은 불리한 요소가 되겠지요. 지금 당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 충남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청운대와 중부대학이 지금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학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리는 일일 것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고 지방은 결과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학생의 충원율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그 불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적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여건이 지방에 이제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 방법에 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단순한 교육이라고 한 측면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 대학이 그 지방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에 대학이 하나 있으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역 경제 보통 한 30% 정도를 좌지우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어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이 교육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평가, 이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는 좀 어떤 그 정성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춰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평가를 보고 나서 느끼는 것이고 그런 어떤 불만적인 요소들을 느끼는 것은 다분히 이런 식의 평가가 지방대학 주기기와 뭐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번 평가로 줄어든 학생 수가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하다. 아까 5,400명 중에 대체 절반쯤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육부에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그렇지만 사실은 지방대학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줄어왔거든요. 그런 것까지 놓고 보면 굉장히 불리한 요소죠. 그래서 이번 어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감축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육부가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전부터 줄어온 것들도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슬림화됐는데 거기에다가 그렇습니다. 또 슬림화시키기 때문에 이뭐 번지를 맞은 강도는 비슷하지만 충격은 훨씬 더하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지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전의 인근에 있는 중부대학 또 홍성 쪽에 있는 청운대학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위기, 지역 대학의 위기를 반영한 아주 단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박 의원께서 얼마 전이었죠. 그런 지역 지방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는 법률안을 하나 발의를 하셨다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다소 이름이 길은데 그냥 주한미군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그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이제 주한미군 부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주한미군 부대가 평택 지역으로 전부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이 공동화되니까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지역을 무엇인가 채워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채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대학을 이전해서 그 지역을 채우도록 그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가장 손쉽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 학생들을 갖다 놓으면 된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교육법보다 이건 특별법이 더 우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교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제가 있지만 결과 특별법에 의해서 그 구멍이 다 뚫린 것이죠.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3개의 대학이 이전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 주한미군이 있었던 경기도 북부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대학을 이전해라. 그러나 그것은 지방대학을 이전해서 하지 말고 그 많은 대학이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이전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면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아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잘 공감을 해서 이게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과 지역 의원들의 이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그 해당 상임위원회인 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 법사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그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에 총력 로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안희정 도지사와 충청북도의 이시종 또 충북지사 또 저 발의자인 저 이렇게 해서 또 대전의 우리 시장님과 또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거의 그 해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을 일일이 전부 만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전부 그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이제 합의가 되면 이 법은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19대 국회 임기 안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 지방대학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가 이전을 좀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것도 사실은 보면 궁여지책이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할 테고 그 중에서 시급한 점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오늘 정리를 해야 할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마무리 발언 겸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번에 그 대학의 구조개혁 평가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의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지방대학의 주기기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우리 지방의 공동의 노력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지방의 특성화 전략도 중요한 하나가 될 텐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부여와 공주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대학은 바로 이러한 지방의 수요에 대비해서 그런 것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특성화 전략으로 또 우리 지방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좋은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정규 교무처장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지역 대학이라고 해도 정리를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들이 먼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한 지역민들도 각 대학을 바라볼 때 애정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선으로 해주십사 하는 세 분의 공통적인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인재는 어떻게 보면 곧 지역의 미래이기도 하죠. 대학은 스스로의 혁신을 앞세워서 지역의 소중한 인재를 끌어안아야 되겠고 그래서 지역과 지역민은 또 그 대학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좀 더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